자, 59회 한능검 해설을 맡고 있는 역사 전문가 최경석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34번부터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59회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하나하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해 볼까요? 34번 보시면 밑줄근 그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해서 2점짜리 문제가 잘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들 이제 전남 보성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면서 핵심은 오기오. 그렇죠. 그럼 우리가 보통 암기하고 준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나철 오기오. 그래서 대종교를 창시했다. 단군을 그렇죠. 종교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면 바로 나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대종교까지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철하면 여러분들 뭐 떠오릅니까? 오조감살단, 자신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신회를 조직하고 1907년에 이 을사오족을 처단하려는 시도를 하였다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고요.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나철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오조감살단 시도, 그리고 여러분들 오조감살단에 대한 처단 시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종교 생각하시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2번에 보면 이완용을 습격했다 그러면 이재명 의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1909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3번 하면 여러분들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다 그러면 안중근 의사 잘 알고 있을 것이니까 넘어가고요. 4번하고 5번을 혹시 여러분들이 모르신다면 알아둡시다. 자, 타이완에서 일본 육군대장을 저격하였다. 조명하 의사 1928년이었고요. 그 다음 동양척식 주식회사, 이거는 여러분들이 의열단원이었던 나석주, 조선식산은행과 동양척식 주식회사 두 곳에 폭탄을 던졌던 나석주 1926년인데요. 자,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었고요. 35번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고종 임병찬.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한광복회하고 독립의군부와 대한광복회 구분할 수 있느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특히 복벽주의, 고종 황제 다시 복위시키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독립의군부라고 쓰고 옳은 거 골라봅시다. 자, 1번. 일본 도쿄에서 독립선언서를 발표했다. 1919년 3.1운동 직전에 28 독립선언. 조선 유학생 하구회라고 하는데 이건 너무 어렵고 일본 유학생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틀렸고 2번에 치안유지법으로 탄압받았다. 독립의군부가 1910년대 바로 단체고 치안유지법은 1925년에 제정돼서 쭉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1945년까지 있었는데, 자, 그래서 안 맞아요. 이 10년의 단체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신흥강습소를 세웠다. 이러면 여러분들 신민회죠. 신흥강습소는 1911년에 있었는데 바로 무건학교로 이제 있게 되는 신흥무건학교가 되는 건데 이건 신민회하고 관련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4번에 독립공채를 발행하였다. 이러면 여러분들 그렇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생각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정답은 5번이죠. 국권반환요구서. 이거 참 잘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권반환요구서를 작성하였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임병찬 생각하시면 되겠고, 독립의군부. 36번 보시면 다음 상황이 나타나게 된 배경으로 적절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경신참변이라고 하는 거죠. 1920년인데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이게 이렇게 써야 돼요.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 그리고 떠났는데 뒤늦게 일본이 와서 보복했던 것, 경신참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요구하는 배경은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와 있는 건 봉오동 전투.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대한독립군,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이 중심이 됐던 봉오동 전투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다는 거고요. 1번은 참 많이 나왔어요. 근데 1번이 정답으로 될 가능성은 쉽진 않아요. 그냥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있겠다. 이게 뭐냐면 조선 의용대가 화북지대를 구성해서 1941년에 호가장 전투에서 이겼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때 당시 이제 윤세주가 이제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게 됐던 그 부분이 바로 호가장 전투와 관련된 건데, 자,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겠고, 3번에 조선혁명군이 영릉가에서 일본군의 승리를 거뒀다 그러면 조선혁명군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양세봉이고 1930년대. 자, 그 다음 한국독립군의 대전자령 전투 이러면 여러분들 지청천 1930년대. 그러니까 둘 다 모두 1930년대에 있었던 한중연합작전에 대한 얘기인데 구분해 주시면 되겠고요. 5번에 참의부를 결성했다라는 건
이거는 20년대긴 한데 경신참변 이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의부 결성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1923년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 경신참변 이후의 일로 보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배경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정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37번 보면 별빛 속조전 야행이라고 해서 자, 황제로 즉위한 고종이니까 대한제국이잖아요. 그래서 덕수궁 속조전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르네상스 양식이에요. 마치 이렇게 파르테논 신전처럼 보이지 않나요? 네, 이렇게 이제 만든 건데 자, 그러면 이 시기 대한제국 광무개혁 때 모습 적절한 것은 1번 영선사라고 나왔습니다. 아까 우리 앞에서 기기창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되죠. 통리기무함은 만들고 그렇죠? 통리기무함은 만들고 그 다음에 영선사 조사 시찰단 보내고 특히 영선사 김윤식 등이 가서 돌아와서 기기창 만든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2번 유경공원 영재를 육성하기 위한 공립학원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나라 최초의 관립학교예요. 네, 라고 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학교는 원산학사가 있는데 이거는 근대적 관립학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서 영어를 공부했고요. 영어를 가르쳤던 것은 길모, 헐버트 등이 있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헐버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1886년대 일이었는데 이건 아직 대한제국이 아니에요. 3번 거문도를 불법 점령했다. 러시아가 내려올지도 모른다라고 하면서 영국이 점령했었는데 갑신장변 직후죠. 85년부터 87년까지였는데 여러분들 이거 여전히 1880년대 일이 1, 2, 3번에 있었고 4번에 지게를 발급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예요? 양전삼. 이거 힌트 너무 많이 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양지암은 지게암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광무개혁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5번 보온집회라고 해서 바로 동학에 대한 얘기인데 바로 교조 최재우가 원통하게 억울하게 죽었다. 그 억울한 죽음을 풀어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이제 보온집회 1893년이었는데 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학교도 나왔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점점 정치적으로 이제 변해가는 것이죠. 38번 갈까요? 다음 자료가 나타난 상황 이후인데 이게 이제 3점 자리예요. 자, 그런데 사실은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러일 전쟁이 쭉 진행되면서 여러분들 한일 의정서, 1차 한일 협약, 그다음 가스라 테프트 밀약, 제2차 영일 동맹 쭉쭉 가면서 포츠머스 강화 조약까지의 자료들 다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가 있냐면 자, 정치적 군사 러시아가 조선에 갖고 있던 정치적 군사 경제 이 사실상 다잖아요. 정치 군사 경제니까. 이걸 인정하고 자, 그래서 어디가 인정하냐면 일본이 가져간다는 얘기잖아요. 일본이 조선의 내정을 지도 보호. 그러니까 그들 일본 입장에서 그래서 을사 보호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보호란 말 안 쓰잖아요. 을사늑약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자,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면 포츠머스 강화 조약 얘기를 신문에 실렸다라고 이 지금 윤치호역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자료를 분명히 봤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포츠머스 강화 조약 내용이에요. 그러면 포츠머스 강화 조약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울산늑약이겠지. 1번 메가타가 재정고문으로 부임하였다. 1904년에 있었던 1차 한일협약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순서를 알아두시면 러일전쟁 빵 터지고 한일의정서 군사적 요충지 점령하는 거, 그 다음에 1차 한일협약, 그래서 메가타하고 스티븐스 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1905년 넘어가시게 되면 여러분들 가스트라 테프트 밀약, 제2차 영일동맹, 그리고 순서대로 포츠머스 강화 조약, 그 다음에 을사늑약 이렇게 되잖아요. 요 순서 알아두셔야 돼요. 자, 2번에 보면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겼대요. 아간파천 1896년 보시면 되겠죠. 3번 베델과 양기탁이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하였다라고 해서 나오잖아요. 자, 대한매일신보가 1904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전에 있었어요. 3번 관민공동회가 개최되어 헌의육조를 거리했다. 1898년 독립협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5번 민종식이 이끄는 의병부대가 홍주성을 점령하였다.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홍주성까지 바라는 게 아니고 을사의병이라고 해서 최익현 전라도에서 민종식 충청도에서 강원 경상의 신돌석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906년을 여러분들 연도를 암기하라는 것보다 연도 암기하지 마세요. 내용이 바로 최익현 민종식 신돌석이라는 을사의병, 즉 을사늑약 이후에 을사의병 알고 있느냐? 이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거 고등학교 수준이에요. 어려운 심화 문제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39번 갈까요? 저도 여기 답사 갔다 왔는데. 종로에 있습니다. 종로. 그쵸? 자, 그래서 동학 힌트가 너무 많이 줬어. 천도교잖아요. 천도교. 그래서 방종환.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 천도교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정답은 너무 쉬웠다. 만세보 생각하시면 되겠고, 2번에 중강단 나왔으니까 대종교잖아요. 3번 배제학당 나왔으니까 이거는 선교사, 아펜젤러인데 선교사, 이렇게 선교사 학교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박중빈을 중심으로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 원불교고요. 그 다음에 5번 사철령 펠지 운동을 주도했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들 불교죠, 불교.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40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인물에 대한 얘기인데요. 사실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물론 문제로 여러분들 접근하면서도 이 치열한 삶을 살았던 바로 이 독립운동가 안창호 알아두셔야 되겠는데요. 결정적 힌트는 흥사단과 동우회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이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럼 안창호에 대한 얘기인데, 한국 통사를 저술하였다. 이건 박은식이죠. 그렇죠? 2번에 여러분 2번 좀 알아두세요. 조선학 운동. 그러면 조선학 운동 지읒. 여유당 전서 정약용 지읒. 그래서 정인보예요. 너무 무리수를 던졌나? 자, 3번 백산 안희제. 네. 백선상해. 네, 보시면 되겠고요. 부산에 있었죠. 4번에 친일인사 스티븐스를 샌프란시스코에서 사살하였다. 장인한 전명훈. 그렇죠? 네, 그래서 특히 결정적으로 총을 쐈던 건 이제 장인한 있었네. 장인한 전명훈. 1908년에 스티븐스를 쐈고요. 5번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내무총장 겸 국무총리 대리를 취임했다. 도산 안창호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정답은 5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도산 안창호 관련돼서 또 하나 여러분들이 신민회도 기억하시면 되겠죠. 정답은 5번이고요. 41번 보면 41번 문제는 사실은 정말 이건 기출에서 너무 많이 나왔어. 그래서 여러분들 중일 전쟁은 1937년인데 그 이후고요. 자, 특히 이 연도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황국신민 체조니까 여러분들 황국신민화 정책, 민족말살 통치 시기잖아요. 창씨개명, 여러분들 뭐 황국신민서사 여러 가지 것들 쭉 생각, 뭐 식량 배급제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런데 1번 회사령을 제정했대요. 그럼 회사령 토지조사 사업 다 1910년대잖아요. 자, 이거 1910년대라고 보시면 되겠고, 미스야 협정이라고 있습니다. 미스야. 일본의 경무국장 미스야와 중국의 만주 군벌이라는 장쩌린 사이에서 맺어서 한국 독립운동가를 잡으면 일본에 넘기겠다. 그러면 자기들이 이 일제가 돈으로 보상하겠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1925년에 있었던 미스 협정이고, 자, 3번에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하였다.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무마하기 위한 것 중에 하나가 경성제국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거 20년대인데요. 4번의 토지조사 사업 아까 말씀드렸죠. 1910년대. 그래서 회사령 토지조사 사업 보시면 되겠고, 5번에 조선사상범 예방구금령, 아예 사전은 차단하겠다는 얘기죠. 예방이니까 예방. 그렇죠? 이게 1941년인데 연도보다는 조선사상범 예방구금령이라는 게 꽤 많이 한능금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답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출 풀어보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42번 볼까요? 가 지역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랬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올해 2022년부터 심화해서 꼭 막판에 가면 뭔가 통합형 문제, 지역사라든가 뭔가 나오죠. 자, 다크 투어에 대해 나오는데, 사실 항파두리 항목 유적이면 여러분들 뭐예요? 강화도, 진도, 제주도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특히 뭐 제주도 많이 들어봤을 건데, 알뜨르 비행장 일제 시기, 그 다음에 여기 일제 고사포 진지였던 새달 오름, 송악산 해안동굴 진지 등 다 여러분들 보시면 제주도라고 알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제주에 가시면 여러분들 관덕정이라고 해서 예전 이 조선에 관아가 있던 이 관덕정 많이들 가보시기도 이름 들어보셨을 건데, 그래서 제주라고 보시면 되겠다라고. 자, 그러면 정약전이 자산 오보를 저술했다라고 하면 흑산도 보시면 되겠죠. 최근에 영화도 나오고 했으니 아실 거라고 여기고, 프랑스군이 외교장각 도서를 약탈했다 그럼 여러분들 강화도겠죠. 병인양요 1866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주 문제철에 맞서 소장제 일어난 곳, 이거 여러분 알아두셔야죠. 암태도죠. 신안에 있는 암태도, 1920년대에 있었던 암태도 소작쟁의. 4.3 사건으로 그래서 제주 4.3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5번을 좀 알아두세요. 러시아가 저탄 설치를 해서 조차를 요구했다. 부산 전령도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만민공동회가 반대해서 결국 차지하지 못하잖아요.
자,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5번 선지 참신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산 전령도 오늘날의 영도예요 라고 보시면 되겠고, 43번 갑시다. 가부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우리 여러분들 독립군 부대 알아두셔야 되잖아요. 자, 근데 인도 전선 나왔고요. 영국군의 작전에 협조를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결정적으로 충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한국 광복군이라고 자 보시고, 한국 광복군 그러면 1번 청산리 하면 여러분들 북로군정소도 있고 대한독립군도 있고 하니까 이거는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2번 미군과 연기해서 국내 진공작전 워낙 여러분들이 유명하기 때문에 이제 잘 알고 있죠. 3번에 쌍성보 전투에서 한중연합작전을 전개했다. 한국 독립군 지청천이죠. 아까 봤던 1930년대. 그러니까 이번 심화편 출제진들이 굉장히 돌려 썼어요. 재활용했단 말이에요. 4번에 중국 의원군과 연합하여 흥경성 전투에서 승리했다. 영릉과 흥경성 전투. 이건 조선혁명군 앞에서 나왔던 거. 양세봉 보시면 되겠죠. 양세봉. 5번 동북항일연군으로 개편돼 유격전을 펼쳤다. 이거 이제 사회주의 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44번 밑줄근 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했는데 3점짜리인데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여기 보면 정전협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부산으로 필요한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6.25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정전협정이 체결됐다 그러면 1953년 7월 달이고, 한미상호 방위조약은 1953년 이 정전협정 이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바로 요거는 이제 옳은 것, 그래서 1번이 되는 것이고요. 이번에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해체되었다. 원래 우리나라 초대 국회, 재헌국회에서 만들었는데 이게 해체됐다고요? 이승만 정부의 비협조,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통 1949년이라고 얘기하고요. 3번에 통일주체국민회의, 그러면 유신헌법이잖아요. 그래서 제4공화국 박정희 정부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1972년부터 유신이 시작되니까요. 4번에 비상계엄이 선포된 가운데 발췌 개헌안. 발췌란 말은 중요한 이게 뽑았다는 얘기잖아요. 발췌, 뽑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제 유지하면서도 양원제 하겠다를 법적으로만 그 두 가지 뽑아서 헌법으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건 이승만 정부 1952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5번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이른바 보안법 파동 1958년. 근데 또 이 문제가 다음 문제 나오는 진보당 사건하고 연관되잖아요. 그래서 또 이거 다음에 또 나와요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5번. 그래서 이 사건은 검찰이 증거도 없이 공무서 사실을 특정하지 못한 채 조봉암 등 진보당 간부들에서 국가변란 혐의로 기소를 했다라고 있죠. 진보당 사건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여기 이제 원래 조봉암이 1956년에 대선 후보로 나와서 약 200만 표의 표를 얻으면서 훗날 이승만의 강력한 라이벌이 될 것이 떠올랐기 때문에 이승만 입장에서는 조봉암과 진보당을 이제 탄압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1958년 진보당 사건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결국에는 59년에 이 조봉암을 사형에 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일 거예요. 2011년에 대법원 재심으로 무죄가 판결됐던 바로 그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제 바로 요 시기죠. 요 시기. 그러니까 이 조봉암이 강력한 대선 후보로서 여러분들이 떠올랐던 것 기억하시면 되겠다라고.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그 다음 볼까요? 46번. 밑줄근 이정권 시기에 있었던 사실 옳지 않은 것이라고 했는데 명확하게 유신헌법이 나오죠. 바로 유신체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1번. 신민당사에서 YH 무역 노동자들이 농성을 했고, 그리고 특히 이때 당시에 김영삼 총재 기억하시면 되겠고, 의원 제명까지 가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면 되겠죠. 이 부분이 1, 4번이 같은 내용이고, 2번에 보면 그래서 이 유신헌법 그래서 개헌하자라고 해서 100만인 서명 운동이 있었고요. 호언철폐 독재 타도 이러면 여러분 뭐예요? 87년 6월 민주항쟁이잖아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기 때문에 3번이 되는 것이고, 자, 5번에 긴급조치 철폐를 요구하는 3.1 민주구국선언. 요 3.1 민주구국선언이 한능검 문제 속에서 많이 나왔죠. 76년 있었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신체제 하에서의 바로 민주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3번. 47번 갈까요?
자, 47번 문제도 이게 갑자기 나타난 문제인데 이것도 통합형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오래 계속해서 출제진들이 지금 한번 이렇게 쓰고 있는데, 자, 조선이 만난 이방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한번 주제사로 이제 접근을 했단 말이죠. 자, 기억, 조선인의 외부에 대한 인식은 이들 국가에 집중되어 있었다라고 해서 해동제국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해동제국기. 요게 신숙주가 썼고요. 주로 일본, 오키나와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앞에 보면 중국과 일본과 류큐 오키나와예요. 에 대해서 나오니까 기억 얘기가 맞단 말이에요. 쭉 가다가 니은 서양 선박이 남파 조선에 표착했다. 그럼 여러분들 딱 떠오르는 거 뭐예요? 하멜 표류기 맞겠네. 그렇죠? 자, 그다음 디귿. 크리스트교 선교를 목적으로 선교사가 직접 조선에 파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어려웠어요. 프랑스 파리 외방 선교회라고 해서 아시아의 선교를 목적으로 이 프랑스 파리 외방 선교회가 세계사적으로 만들어진 건 17세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어떤 거는 바로 세도 정치기 19세기 때 왔어요. 세도 정치기 특히 이제 1830년대 왔었는데 이게 여러분들 아마 심화 준비한 사람들은 처음 봤을 거다. 약간 놀랐을 거지만 여러분들이 19세기 하면 프랑스 선교회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죠? 그다음 리을 보시면 서양인이 조선의 해양 침략 목적으로 해안을 탐사하는 과정. 이제 뭐 이양소도 나타나고 이럴 건데 갑자기 혼일 강릉 역대국도 지도 나타나면 어떡합니까? 이건 조선 전기인데. 그렇죠? 태종 때. 그래서 말 그대로 국도가 표시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유럽과 아프리카가 표시됐다. 바로 그건데 이거 전혀 상관없다. 정답은 4번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교역을 목적으로 서양의 상선이 조선에 접근한단 말이에요. 제너럴 셔모노 미국. 그런데 이쪽에서 오히려 대동강에 정박한 이후에 막 약탈하고 그래갖고 결국에는 불질러 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바로 그 얘기이기 때문에 제너럴 셔모노 사건 1866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미국의 상선이었던 제너럴 셔모노 사건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48번 볼까요? 자, 이것도 이제 지방 지역에 대한 얘기인데, 자, 임진왜란 당시 신립장군이 왜군과 맞섰다. 그러면 탄금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임경업. 그럼 임경업은 바로 반청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충절을 기리게 하는 충렬사. 사실 저는 어렸을 적에 임경업전이라고 소설이 있습니다. 그게 또 이렇게 굉장히 저한테는 또 감명 깊었는데, 자, 그러면 옳은 것 1번. 인조가 이괄의 난으로 피난하였다라고 됐습니다. 이게 임경업 나왔으니까 인조 이게 맞나라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지역사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 지금 충주에 대한 얘기고, 인조가 이괄의 난으로 피난했던 건 공주예요. 공주. 네, 그래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2번. 견훤이 후백제의 도읍을 선거 완산주죠. 완산주 오늘날 어디예요? 네, 그렇죠. 비빔밥이 유명한 전주죠. 그렇죠. 3번. 김윤후 앞에서 재활용 문제를 얘기를 드렸는데 김윤후 나왔단 말이에요. 처인성에서 살리다 쐈다. 그 김윤후였잖아요. 그렇죠? 자, 그랬는데 그 이후에 김윤후가 관노들과 함께 몽골군에 항전했어요. 이게 바로 충주성 전투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김윤후가 이 관노들의 노빈문서를 태워버려요. 신분 해방이 되겠죠.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싸웠다고 하는 바로 충주성 전투.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강주령. 강주령 나오죠. 그렇죠? 교과서에 나오고 심화에도 나왔고, 그렇죠? 을밀대 지붕에서 고공 농성을 벌였던 노동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평양에서 을밀대 나왔으니까. 5번 박재혁은 어렵지만 알아두셔야 될 의열단원이고 부산경찰서에다 폭탄 던졌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9번 갈까요? 맨 처음에 제가 첫 강의에서 총평 말씀드리면서 현대사가 굉장히 쉬웠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사실 현대사 문제가 3문제밖에 없었고 앞에서 나왔던 유신 문제 하나 있었던 것이고, 물론 6.25 전쟁이 있긴 하지만 이제 각 정부별로 나왔던 것은 이제 49번하고 50번이거든요. 문제가 상당히 쉬웠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헌법재판소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소추 심판 청구에 대해서 기각을 결정했대요. 그래서 대통령을 파면시킬 만한 징부상 위배되는 그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탄핵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일이에요. 자, 그래서 노무현 정부 시기에 있었던 일로 1번 서울올림픽 대회가 개최되었다. 이건 노태우 정부죠. 구분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틀렸고요. 자, 그 다음 이번에 국가인권위원회는요, 김대중 정부 때 일이에요.
3번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줄여서 민주노총. 이거 김영삼 정부 때 일입니다. 1995년인데 연도보다는 여러분들이 김영삼 정부 때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국과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되었다. 박근혜 정부 때 2015년 때 일입니다. 5번에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출범했는데 자, 이게 되게 어려운데요. 근데 이게 최근에 고등학교 교과서엔 다 나와요. 그러니까 반민특위랑 헷갈리도록 낸 거예요. 그러나 이게 여러분들 이 최근에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나올 정도로 알아두셔야 돼요. 노무현 정부 때 이걸 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9의 심화 문제 마지막 50번 보면 이 연설에 있었던 정부의 통일 노력이기 때문에 통일에 관련된 문제였어요. 통일에 관련된 문제 꼭 한 문제 나오죠. 자, 그런데 역사적인 평양 방문을 6월 13일에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6.15 남북 공동선언을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6월에 평양 회담이었기 때문에 따라서 김대중 정부라고 보시면 되겠죠. 김대중 대통령. 자, 그런데 일본의 남북조절위원회니까 뭐예요, 여러분들? 그 7.4 남북 공동선언과 함께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했으니까 이거는 박정희 정부 때 일이란 말이에요. 틀렸고요. 이번에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했어요. 노태우 정부의 일이고요. 3번에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 이거 보고 여러분들 맞다 그러면 안 되죠.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은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죠. 4번 남북한 교류 협력을 위한 개성공단 조성에 합의하였다. 조성에 합의하였다. 이거 김대중 정부 맞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자, 5번에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최초로 실현하였다. 전두환 정부 때 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렇게 현대사 각 정부별 바로 역사적 사실이 어렵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59에 또 한편에서는 조금 쉽게 넘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잘 정리하시면서 저라면 개정된 심화 부분부터 보시든가 아니면 올해 한능검의 심화 기출문제는 반드시 보겠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심화에서 문제가 어렵다고 느끼신다라면 반드시 개념 한 번 더 우리 EBS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저의 제59회 한능검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경석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